영화 실미도로 1000만 관객 동원의 신화를 쓴 강호석 감독의 신작 한반도가 내일 개봉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한반도는 기자 시사회와 함께 아주 뜨거운 논란을 휩싸였는데요.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필름 2.0 한세희 기자와 함께 영화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괴물에 관한 영화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반미 영화다라는 얘기를 살짝 나왔었어요. 네. 이 한반도는 또 그와는 달리 반일 영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요즘 개봉하는 한국 영화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괴물 같은 경우에는 용산 미군 기지에서 독극물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가 되면서 한강에 돌연변이 괴물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미군을 어떤 괴물을 만들어낸 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산 미군 기지에서 독극물이 나왔지만 미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어떤 무력한 국가나 아니면 부패한 관료주의에 더 이렇게 비판하는 시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전체가 어떤 하나의 설정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선명하게 일본의 패권치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괴물은 SF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 영화도 물론 이제 허구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이제 첨예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상기가 많이 되면서 영화가 팩션 영화의 외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화법들, 소재들, 첨예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그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 팩션 영화라고 이 한반도를 소개를 하셨는데 네. 팩션 영화라 함은 사실과 허구가 어느 정도 좀 잘 어우러진 영화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많이 가미한 영화죠. 팩션 소설도 많이 유행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네. 흔히 팩션 영화 하면은 얼마 전 개봉했었던 다빈치 코드 같은 네, 영화, 맞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왕의 남자 사실은 팩션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다가 그렇죠. 예. 상상력을 덧붙인 영화죠. 그리고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있었는데요. 네. 한국 영화에도 종종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팩션 영화긴 한데 조금 뭐랄까 팩션의 어떤 그 상상력보다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또 광복절, 61년 광복절이죠. 그렇죠. 근데 예. 고이즈미 총리가 또 신사 참배한다 거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독도나 아니면 어떤 신사 참배 문제나 이렇게 계속 자극적으로 도발적으로 그냥 국민 감정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팩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족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들이 좀 뜨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의 개봉일을 하고 좀 묘하게 좀 시기가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떤 사실과 또 어떤 허구가 잘 섞인 영화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배경 가까운 미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안성기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네요. 그렇죠. 남바북이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초전으로 경의선 끊겼던 이 철도를 완전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서 개통식을 앞두고 일본이 1907년 대한제국과의 조약을 근거로 이걸 방해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철도 개통하겠다 했는데 남의 나라가 웬 참견이냐.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면서 그렇죠. 영화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일본이 이제 한일 합방 이루어지기 전에 고정항제가 경의선 철도 소유권을 일본에 영구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이게 도장을 찍었대요. 국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계약서를 무시할 경우에는 한반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된 일본 자본이나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게 당황을 하죠. 근데 저 이제 조재현 씨가 제야사학자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어떤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데 저렇게 막 소동을 피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시 계약서에 찍은 국세가 국세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래서 진짜라는 거를 찾아내면 이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경의선 철도를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막 도전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안성기 대통령이 그러냐 그러면 한번은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진짜 국세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조지현 씨가 그 국세를 찾아 나서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물건, 이 국세를 결국엔 찾게 되나요? 네. 물론 이게 결론이겠지만. 예. 찾게 될 것 같죠. 예. 근데 그 국세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배를 찾아서라고 스필버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인디아나 존스 3. 그것처럼 그게 찾느냐 안 찾느냐보다도 결국 이제 국세를 찾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더 그 핵심적인데요. 영화를 보면은 그 안성기 씨가 연기하는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더 이상 견디지 말고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하자.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 해서 계속 힘이 있는 나라에 끌려다니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롭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주의에 그렇죠. 가까운 그런 예. 대통령,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요. 문성근 씨가 연기한 국무총리는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국제사회가 이제 힘의 논리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맘대로 하겠다고 해서 일본, 미국, 중국까지 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등지고 난 다음에 통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네, 외톨이가 되겠죠. 그렇죠. 예. 북한처럼 또 이렇게 고립이 되는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두 주장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통령인 안성기 씨의 논점 그리고 네. 국무총리인 문성근 씨의 논점이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맞는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영화 한 편이 또 하나의 TV 토론회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영화 시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일단 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성기 씨가 막 우리나라가 그 외세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쫙 얘기하고 나면 네. 문성근 씨가 외세에 굴복한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세현 씨가 국세를 찾아 나서고 사인표 씨가 여기서 국정원의 엘리트 요원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국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세현 씨가 국세 찾아 나간 거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 논리를 갖고 있는 각각 두 가지 논리를 대표하는 안성기 씨와 문성근 씨가 더 이렇게 좀 주인공.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은 보면서는 TV 토론 보는 것 같은 느낌 강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 시청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속극은 너무 재미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TV 토론회나 이런 논쟁, 백분 토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또 강수현 씨가 명성황후로 또 출연한다고 하죠? 네. 강수현 씨가 명성황후로 출연한다고 했을 때 이제 되게 일단 반가웠었고요. 오랜만에 영화 출연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명성황후로 출연하는데 개런티가 1억 원이다. 강수현 씨, 예. 그러니까 전체 명성황후 얘기면은 결코 많지 않은 개런티인데 그렇죠. 딱 한 장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말하면 한 시퀀스에 출연하는데 1억을 받았다고 해서 되게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강수현 씨 연기 진짜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더라고요. 사실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좀 얘기가 있는데요. 강우석 감독하고 안성기, 문성근, 조재현, 차인표 이렇게 주요 배우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명성황후 역할 되게 중요한데 짧지만 중요한데 어떤 배우한테 맡길 건가 그래서 경력이나 연륜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강수현 씨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조재현 씨가 자기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강수현 씨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때 좀 감기에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저 조재현인데요. 그러면서 하니까 강수현 씨가 당신이 조재현이면 나는 심란한데요? 다 그랬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조재현 씨가 인터뷰 중에 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캐스팅이 됐고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그리고 영화에서 거의 대부분 남자 배우들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강수현 씨의 어떤 카리스마, 하여간 독보적인 연기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많이 띄게 됩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강수현 씨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자 배우예요. 네, 안성기 씨, 문성근 씨, 강신희 조재현 씨, 씨. 예.
차인표 씨. 예. 그리고 또 독고 영재 씨도 나오고요. 이 영화는 100년 전에 대한제국 당시에 그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고종도 나오게 되는데 고종으로 김상중 씨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쟁쟁하신 배우들 다들 나오시네요. 대노라하는 남자 배우들이 진짜 다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렇게 정말 그 몇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요. 실미도는 그래도 주인공으로 좀 두드러지는 설경구 씨가 부분. 예.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전부 한 8명의 주요 배우들이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많은 TV에서 보면은 다 무슨 국방장관이나 무슨 대기업 뭐 임원들로 나왔던 네. 아저씨들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다 이렇게 꽃미남 배우랄까. 차인표 씨가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눈을 현혹하기보다는 어떤 주장이나 메시지가 강한데 대사들이 일상 대사라고 하잖아요. 뭐 밥 먹었니? 이런 대사들 거의 없고요. 그 국가의 논리나 이런 이념적인 논쟁을 펼치는 것들이 많아서 배우들이 대사 외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우석 감독 말로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조재현 씨가 첫 촬영일에 220번이나 NG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22번이 아니라 220번이라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시사회에서 강우석 감독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 조재현 씨 알고 보니까 연기가 뭐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다 NG 때문이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조재현 씨 연기 잘한다고 해서 캐스팅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연기 잘하는 걸로 보였다면 다 제 연출이 잘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하여간 예, 그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 강우석 감독은 투캅스나 공공의 적 같은 코미디 영화들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영화는 워낙에 이제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코믹한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일반 시사에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웃으시는 관객분들이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만든 장면은 아니고요. 네. 투캅스나 공공의 적 1편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는 장면이 많아서 배우들하고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웃으면서 찍은 장면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영화고요. 네. 그리고 시사 반응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이게 이제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게 시해를 당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우리의 공모가 일본에 짓밟히다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게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출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할까요? 최근에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이렇게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좀 별로 드문 없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락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나 아니면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영화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강우석 감독이 공공의 적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한반도의 주인적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런 비분간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네. 그런 게 강하고 영화에서 이제 윤도현 씨가 주제가를 불렀는데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윤도현 씨가 더 감정을 실어서 격하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하여간 평단에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좀 안 좋은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관객들이 내일 개봉하고 나니까 어떤 그 반응들 이런 영화에 대해서 어떤 찬반이 전개될지 무척 궁금하고요. 네,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기대를 모았던 작품 한반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반도를 시작으로 극장계 우리 영화 붐이 다시 한번 일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수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